자, 윤찬아 우리 숙제 어디서부터야? 쪽. 오케이. 자, 얘들아 112쪽 펴봐. 112쪽이라고? 117부터 아니었어요? 그래, 니네 앞쪽 나한테 질문 다 받았어?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주아야 어디서부터야? 윤찬이 저기 엎드려 뻗쳐. 어? 졸라 깨끗하네. 자, 봅시다 얘들아. 105쪽 16번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15분. 15번 누구야? 16번 좋아, 이놈의 자식 가지고. 자, 그 다음에 9번까지 중에서 질문. 18번 옳지 저 19번. 옳지. 뭐 그래프 개형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래프 개형 2로 넘어가면 자 26번까지 중에서 질문. 22번. 22번이요. 자, 그 다음 최대치수로 넘어가서 발전 문제 5번까지 중에서 질문. 어이야.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9번까지로 넘어가셔서 발전 문제 9번까지 중에서 질문. 8번이요. 8번 7번 8번 오케이. 저 7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첫 질문이요. 자, 106쪽의 발전 15번입니다. 준우는 어제 좀 잘 쉬었어? 예, 어제 뭐 하면서 쉬었어? 저 어제 병원 갔다 온것 같아요. 어제 학원 있었어? 못 봤지? 병원 왜 갔어? 저 병목 아파가지고. 찬지랑 뛰어다니다가 쉬는 시간마다 뛰어다니던데. 자, 얘들아 볼게요. 자, 15번 함수 fx가 들어갈게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그런가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fx를 그리는 상황이 있다면 끊어지지 않게 그려주면 되고, 자, 문제에서 x의 절대값 취한 게 1이 아니다. x가 뿔마 1이 아닐 때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계수 f'x가 다음과 같대요. 자, f'x가요. 뭔가 구간별로 체킹이 좀 됐는데, 자, 첫 번째가 x의 제곱. 자, 요 녀석이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과 1 사이일 때래요. 저 정도 절대값 뺏기는 건 할 줄 알 거라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이래요. 자, 요게 x가 -1보다 작을 때, 자, 또는 x가 1보다 클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요런 상황이거든. y축 있고요. x축이 있어. 자, 우리가 대충 한 요쯤 어딘가를 -1이라고 하고요. 요쯤 어딘가를 1이라고 좀 합시다. 마이크 다 켰지? 아, 제가 지난번 수업 영상에 마이크를 단 한 번도 켜지 않고 수업을 했어가지고 영상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삭제했습니다, 영상. 왜 자꾸 영상을 안 올리지? 이번 거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이크 오늘은 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의태쌤도 마이크 안 켜셨죠? 나는 왜 그런 실수를 하시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켰습니다. 미안해요. 혹시라도 그래서 지난번 그래프 쪽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A반 알겠죠? 자, 볼게요. 자, -1과 1 사이에서는 얘들아 x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가 빵꾸고요. 그래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계속해서 -1, 1보다 클 때도 -1, 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정도는 이해되시죠? 그지? 근데 지금 보면 -1과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빵꾸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빵꾸였다라는 건 값이 없다는 소리네? 이해되셨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미분이 안 됐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소리예요.
지금 현재 얘들아 1에서의 우극한이 얼마예요? 1에서의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게 F'이죠. 그러니까 1에서의 우극한이 약간 1에서의 무슨 미분계수스러운 거야? 우미분계수스러운 거지.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1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래서 좌우미분계수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했던 상황인 거지. 단 연속은 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쌤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점점 내리고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주어야 도함수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죠? 그럼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으셔야 돼? 감소하고 있으셔야 돼.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도함수가 1차야 2차야 상수야 진우? 상수. 상수야. 그럼 원래 함수는? 직선. 그렇지 1차였겠죠. 1차 맞아 직선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함수가 직선일 텐데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원래 함수는 마이너스 x였겠죠. 상수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우리 진우가 잘 얘기한 것처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녀석이었어야 되지 않을까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빵꾸예요. 원래는. 근데 문제에서 fx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니?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는 어련히 알아서 여기를 그냥 뭐 해주면 돼? 채워주면 되는 거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이제 뭐하고 있으면 돼요? 증가하고 있으면 돼. 그런데 지금 보면 값이 점점 작아져. 그 말은 점점 완만해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완만해져서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 0 찍어야지. 얘 0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값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래 빵꾸인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채워지면 되지.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도함수가 여러분들은 직선 형태로 감소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 동의하실까요? 그죠.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는 거 납득이 좀 되실 거고요. 1번. 기억.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니? 일단 이와 같이 좌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혹시 이걸 극수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억 참. 모르지? 알아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그럼 니은. 자, 윤찬이가 저거 맞추면 쌤이 뭐 당연하다 생각할게요. 윤찬이가 무슨 말이야? 그렇지, y축 대칭. 현지야, 혹시 원점 대칭 이거 y축 대칭인 거 알아? x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게 똑같다. 이게 y축 대칭. 알고 있어요?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불러줘. 마시면 제가 커피 쏠게요. 마시고 뭐 오늘 월급날이기도 한데 슈퍼 뭐 커피 한 잔 제가 한 14잔만 쓰면 되는 말이야. 원점 대칭. 자, 우리 발목 다치는 주는 원점 대칭식 어떻게 돼?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올라와야겠다. fx는 f의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점 대칭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적분 쪽에서 어차피 한번 쫙 짚어줄 거긴 해요. 근데 얘가 y축 대칭, 얘가 원점 대칭인 걸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일단 좀 눈여겨 봐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딱 쓰다 보니까 민지야 y축 대칭이다, 그죠? 아닌 거. 근데 누가 봐도 아니죠? 접었을 때 똑같지 않잖아요. 그지? 니은 땡. 그 다음 디귿. 야, f에 0을 대입한 값이 0이면 즉 여기가 x축이면 이런 소리네요. 그러면 1은 값은 1을 대입한 값은 0보다 커? 눈 떴어? 뭐 이런 거잖아요. 디귿 참 이렇게 되는 거죠. 조용. 8점 문제 16번 봅시다. 그래서 월요일날 기분이 좀 꿀꿀해가지고 제 기분이 어쨌든 업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조금만 당해. 16번 봅시다. 지윤아, 네. 레벨 테스트를 언제쯤 보는 게 좋을까? 이미 정해진 거죠. 아, 그치. 마지막 주에 보겠다라는 건 정해졌죠. 마지막 날. 여러분들 그 전까지 진도를 다 나가셔야 되는데 다 나가시겠지?
우선 그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를 들어가신 거지?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아직 안 들어가신 거야? 내가 일부러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6시간으로 잡은 거거든. 왜냐면 여러분들 대수 진도가 조금 느린 것 같길래. 중간고사 범위가 아직 안 나가셨네. 그지? 자, 16번 봅시다. 자, 16번을 보시면 3차함수 fx와 1차함수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이 문제도 맨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죠. 자, 이렇게 fx라고 하는 3차 함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의 자 gx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좀 보시면 한 요쯤 어딘가에 x축이 있고요. 자, 선을 좀 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가 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f'B라고 하는 녀석과 f'D라고 하는 녀석은 문제에서 0이라고 언급해져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 값인가 봐. 그런데 문제에서 야, y는 fx라고 하는 녀석과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둘을 곱해. 그러면 민자가 봤을 때 몇 차 함수가 돼요? 3차 아니 4차 그치, 4차 함수가 됩니다. fx가 3차고 gx가 1차니까요. 그런데 얘가 p랑 q에서 극소가 된대요. 그럼 극소가 되는 걸 찾으려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찾아야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fx랑 gx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생각을 했겠지? 그 어디에도 숫자가 없어요. 다만 fx가 x축과 만나는 지점들은 알아요. a랑 c랑 e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x 빼기 a, x 빼기 c, x 빼기 e 최고차한 계수 뭐 k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죠. gx도 마찬가지. c를 대입했을 때 0이니까 x 빼기 c를 인수로 갖고 있겠지. 최고차한 계수는 뭐 m이라고 두면 m의 x 빼기 c 뭐 이런 식으로 적지마.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녀석을 곱하면 어차피 이것도 최고차한 계수 양수죠. 이것도 최고차한 계수 양수죠. 그럼 그냥 내가 k라고 두고 최고차한 계수 양수라고 퉁치고, 적지마. x-a라고 하는 녀석, x-c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개, x-2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죠. 여기까지 끄덕끄덕?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미분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야 있죠. 근데 일단 뭔가 문자 개 많아서 불편한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이해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걸 미분한다라고 해서 문자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녀석이 0 되는 걸 찾는 게 굉장히 타이트하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P랑 Q의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진우야 필요한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P랑 Q의 정확한 값을 찾는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그 P랑 Q라고 하는 녀석의 약간 존재성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 보기를 보고도 본인들이 조금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PQ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였다면 조금 더 식을 구체화시켜서 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P랑 Q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 라는 존재성을 물었기 때문에 나의 목적은 뭐냐면 나는 다 필요 없고 F'의 부호가 그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어느 정도 사이에는 명확하게 있어 라는 정도의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약간 내 말 이해돼요? 네. 약간 아이고 봐봐 너네 안 배웠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한번 미분해 볼게요. 이제 미분하시면 F'X 앞에 거 미분 곱하기 gx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fx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g'x 뒤에 거 미분.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리고 나서 준우증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x에다가 한번 a 대입해 볼까?
왜요? 내가 그나마 대입할 수 있는 값어치들이 이런 값들이고 보기를 보니까 그런 문자들 사이에 존재하냐 같은 것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2를 대입해볼까 이런 거보다는 얘를 대입할까가 조금 더 타당하죠. 그리고 이 녀석이 값은 얼마인지 몰라도 대충 부호 정도 파악은 가능할 것 같거든. 무슨 말이에요, 쌤? F'A 부호 뭘까요, 우리 준성이? 아 양수. 와, 너무 잘해. F'의 부호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얘는 양수네. 아, F'는 양수야. 좋아, GA는 GA. 그렇지. GA는 A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느낌이네요. 대충 부호 판단만. 윤찬, F는 얼마야? 아이고! 0이죠, 0, 0. 눈 떠서 그냥 보면 0이네, 0. 괜찮아요? 아, F는 0이구나. 그럼 뒤에 거 볼 필요 없죠? 어차피 0과 곱해질 건데. 그러면 X에다 A를 대입했을 때의 부호는 얘들아 명확하게 뭐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요? 그렇지. 이렇게. 이 문제 고3 평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음수라는 건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네. 나의 목적은 이 정도 느낌만. 이해되시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나중에 막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되면 정확한 값은 모르는데 부호 판단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X에다가 이번에는 B를 한번 대입해보자. 윤찬이 쌤 기회 한번 더 줄게. F'B 뭐예요? 으이그! 거기 문제의 버젓이 F'B는 몇이라고? 아, 0이라고. 괜찮아요? 기회 한번 더 줄게. GB는 안 궁금하죠? 자, FB 윤찬. 양수. FB 양수? 확실해요? 양수죠? B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양수. G'B 윤찬. 음수. 아, 음수 아니. 아유 스트레스 받아. 자, G'B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몇 차예요? 1차 기울기가 양수. 그럼 미분하면 양수겠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죠? 윤찬 그죠? 윤찬 괜찮아요? 내용이 중요하다. 알겠지? 윤찬 그렇게 계속 웃고 있어야 된다. 너 인상 찌푸리면 안 된다. 나한테 플러스인 거지, 플러스인 거지. 그래서 얘는 양수다라는 걸 내가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고 A를 대입했을 때 음수인데 B를 대입했을 때 양수로 바뀌었으니 아마도 A에서 B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있었겠구나 정도를 유추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 극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A와 B 사이에 무조건 한 번은 있었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실까? 준성이 이해돼요? 다시 우리가 극소가 된다라고 하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줘야 원래 함수가 감소하다 증가해서 극소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A를 대입했을 때가 음수야. 도함수 값이. B를 대입했을 때가 양수야. 아, 그럼 A를 대입했을 때 음수고 B를 대입했을 때 양수인데 그럼 A에서 B로 넘어갈 때 껑충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다가 한번 X축을 치고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A와 B 사이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지점이 있긴 했겠어. 그러니 극소가 되는 지점이 A와 B 사이에 한 번 있었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괜찮아? 준성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C 넣고 D 넣고 E 넣고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다, 그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학교 시험에도 나온 지 몇 번 있었던 문제들이고요. 네, 좋습니다. 잘 이해돼? 옳지. 자, 그다음 얘들아 18번 봅시다. 18번은 뭐 지훈이 왔던데, 백지훈이.
종로에서 윈터하고 얼마나 공부해서 왔으면. 지금 내가 어제 기한 쌤한테 유겸이 잘하고 있냐고. 내가 어제 유겸이를 마주쳤거든. 유겸이라고 저희 반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제 유겸이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길래 한 달 동안 잊고 살았던 존재를 내가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나가지고 어제 기한 쌤이랑 일하다 유겸이는 어때요? 선생님 곧 잘해요. 아 로그 계산을 못합니다. 로그 계산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공부 안 한다. 유겸이 반 S1, S2, A1, A2 중에 어디로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그 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유겸 열심히 안 현준이가 진짜 열심히 해요. 아 유현준이가? 만나면 잘해줘 유겸이. 자 문제 볼게요. 근데 뭐 올라와야지. 그렇지 올라와야지. 자 8.18 근데 여러분들 어느 반에 배정이 되면 수학과는 한 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반에 가든 예를 들어 윤찬이가 뭐 우리 반이 아니었어. 이제 3월 되니까. 나 왜냐면 나도 맡은 반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윤찬이가 만약에 날 마주쳤는데 선생님 저 질문 미안 너 누구지? 넌 우리 반이 아니잖아. 말 걸지 말아줄래?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알겠죠? 알겠죠?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면 하면서 알려주는 척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경쟁자를 제거해야 또 우리 반 애들 성적이 높아지니까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로 설명하진 않아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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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다 하면서 별표 치라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과는 한 팀이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결정 문제 18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 자,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 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극대가 되든 극소가 되든 그 순간의 도함수는 반드시 얼마여야 돼? 미분이 가능했다란 전제하에. 그런 말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미분 가능해요? 하지만 극대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극대라는 말 때문에 도함수가 0이다라고 결론을 짓는 건 위험해요. 하지만 미분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부드럽다는 소리죠. 부드러운데 극대야. 그러면 그 순간에 도함수는 0입니다. 잘 구분하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f-1이 얼마죠? 나이스. f'-1은 얼마죠? 어우 너무 잘해. 이렇게 두 개가 일자마자 잡혀야 돼요. 단 미분이 가능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쓸 수 있었던 거야. 두 번째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gx가 3x 더하기 1에 곱하기 f'x래요. 새로운 함수인가 봐요. 자, 곡선 gx 위에 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필요하네. 쌤 프라임 없는. 뭐라고? 전혀 안 해요. 한 건 했네요. 어? 참. 말하는 순간보다 이제 신나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자, 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지? 야, 유형 몇 개 있냐? 몇 개 있냐? 어? 4개. 4개 있죠? 4개 있잖아요. 그치? 4개 있죠. 4개 있잖아요. 자, 물론 주요적으로 나오는 게 3개죠. 주요적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왜 한숨이야? 어?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배운 건 기억나세요? 예. 오케이 됐어. 유형 첫 번째. 곡선 한 점이 주어졌어. 그치,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고요. 그다음 아니 잘했어. 그다음 그치,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또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맞아요. 요렇게 세 개가 메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가 공통으로 접할 때 요렇게가 좀 있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진우가 느끼기에 이 문제는 뭐가 주어져 있는 문제 같아요? 이거 길. 어디요? 이거 G. 잠시만.
gx 위에 점 x는 마이너스 1에서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주어져 있는 거야? 접점이 주어져 있는 거지. 점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봐. 예를 들어 이런 g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쌤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점 마이너스 1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우리는 이미 점을 하나 아는 거야. 그럼 뭐만 구하면 끝나요?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려면 g 프라임 뭘 알아야 돼요? 그렇지. g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알아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g 프라임 마이너스 1 값을 알고 요걸 우리가 g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g 마이너스 1 값도 알면 나는 아마도 접선의 식을요. y는 g 프라임 마이너스 1에 괄호 열고 x 더하기 1에 그 다음 더하기 g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좀 적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돼요? 그치. 요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얘가 위의 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연습을 접선 쪽에서 했다고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g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지랑 g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지예요. 근데 g에 대한 식은 요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한 개의 x값을 대입하고 싶다면 누굴 대입하고 싶어야 돼? 마이너스 1이지. 왜? 그게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좀 대입을 하면요. g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f 마이너스 1이네요. 근데 f 마이너스 1이 얼마니까요? 5니까요. 요건 마이너스 10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으실까? 그 다음 두 번째 g 프라임을 알고 싶잖아. g 프라임을 알고 싶어. 그럼 태진아 이거 뭐 하고 싶어요? 그렇지. 미분하고 싶어야 되는 거지. 그럼 미분하면 g 프라임 x에 대한 정보가 뜨고요. 앞에 거 미분하면 3 뒤에 거 그대로 fx 앞에 거 그대로 3x 더하기 1 뒤에 거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 마이너스 1, f 프라임 마이너스 1 정보 다 알잖아. 어차피 얘는 0으로 죽겠죠? 그럼 f 마이너스 1은 5였잖아요. 5, 3, 15 따라서 g 프라임 마이너스 1은 15였나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g 프라임 값도 알고요. g 마이너스 1 값도 알고요. 그럼 대입하면 접선식 나오는 거지. 요런 구조이다. 화이팅! 아유 졸려. 괜찮으실까? 네. 아유 좋습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즐겨보는 필요가 없나? 저는 요새 그걸 좀 즐겨보거든요. 이온 숙력 캠프. 이번이 제일 역대급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웃겨.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이온 숙력 캠프 처음에는 뭐 게임에 빠진 남편, 아니면은 뭐 먹는 걸 멈추지 못하는 남편, 가사 일을 하지 않는 남편,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점점 수위가 세죠. 바람을 4번이나 핀 남편,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나는 그게 근데 잘 이해가 안 가. 왜냐면은 뭐 먹는 걸 좋아하는 남편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충분히. 근데 바람을 피는 남편 이러면 자기 얼굴 침 뱉기잖아. 안녕하세요. 저 바람 4번 피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그런 거가 있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 어떤 용기가 필요해. 저는 그것도 많은데 막 서로 바람 펴다가 그래서 서로 바람 펴가지고 서로 바람 피고 서로 맞고서 하고 해서 했는데 막 근데 여자가 그 편에 여자가 좀 빌런이야. 아니 근데 그 잘생긴 남편 말하는 거 맞죠? 근데 이번 편이 약간 좀 이번 편이 가장 좀 불쾌했어요.
가정 불쾌했어. 그러니까 아이가 4명인 이미 이혼 경력이 있는 아이가 4명 있는 40대 어떤 여성분이셔. 근데 6살 연하의 남자가 결혼을 한 거지. 아이가 이미 다 있는 상태에서. 근데 결국 근데 약간 누가 봐도 그 남자는 약간 좀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4명 있는 여성이 아픔이 좀 있으니까 살짝 조금 잘해주면 간이고 쓸개고 약간 다 빼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 자기는 결혼식 비용이 없다. 여자가 다 안 했어요. 그리고 나 핸드폰 만들어야 되는데 명의 좀 빌려줘. 해서 명의를 빌리고 소액 결제 같은 걸 해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 결제를 하고 2년 동안 일을 안 하고. 근데 그거는 좀 보기가 불편했고. 근데 이번에 뭐였지? 그 어떤 남편이 있어요. 그 아마 그러니까 이게 부부마다 별명을 지어줘요. 부부마다 별명을 지어줘요. 그 프로그램에서 뭐 예를 들어 잔소리 부부, 아니면 뭐 먹성 부부, 서로 바람핀 부부들은 막고소 부부,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차마다 이름 붙여주는데 리와인드 부부라고 어떤 남자가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긴 해. 암을 한번 걸렸었던 사람인 거지. 근데 같은 말을 한 400번 정도 하는 거야. 400번.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와이프가 살짝 이렇게 졸았어. 야 자지 마라 이랬는데 여자애가 그 와이프가 안 졸았어. 잠깐 존 거야. 그럼 안 졸았어에 꽂히는 거야. 조는 걸 봤는데 자는 걸 봤는데 안 졸았다고 하니까 너 졸았잖아. 왜 거짓말해? 근데 왜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 했잖아. 나 아까 왜 거짓말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막 또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내가 거짓말 싫어하는 거 알잖아. 알지 않아?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했잖아. 하지 말라 했잖아. 하지 말라 했잖아. 미칠 것 같아. 근데 둘이 인터넷 방송 부부더라고. 둘이 형님들 하면서 막 하더라고. 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유명해지려고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나한테 이번 편이 제일 역대급이었어.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옆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더만. 그치 내 여자친구는 저런 얘기를 나한테 200번을 하진 않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지? 여자가 좀 아팠는데 맞아. 남자가 되게 폭력성 있는 남편 못 보였어요? 여자가 아픈데 남편이 폭력성 있는? 갑자기 막 여자가 되게 아파 쓰러지고 그러는데 어. 남편이 진짜 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갖고 맞아. 때리고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그게 되게 불쾌했어요. 이렇게 좀 있다니까. 아유 우리 준성이 열심히 보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미리 공부하면서 나중에 나는 미래의 남편한테 배우자한테 안 그래야지 하면 돼. 진우도 좀 볼 필요가 있어. 우리 진우가 진짜 착해. 지금 보면 막 이렇게 약간 예의도 바르고 착해.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약간 눈이 돌아 있거든요. 나 이런 거. 근데 얘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야. 그걸 어딘가 풀겠지. 그리고 난 진우 집에 한번 방문해 보고 싶긴 해요. 왠지 느낌이 강아지가 절뚝거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진우만 오면 그냥 강아지가 방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까. 내가 치마 입지 말라 했잖아. 바지 입으라 했잖아. 그럼 안 돼? 자 봅시다. 자 실수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두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열심히 보네.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f의 x 빼기 y가 있는데 얘가 f의 x 마이너스 f의 y. 자, 그 다음에 더하기 xy에 x 빼기 y. 근데 우리가 이런 느낌의 식의 구조를 처음 봤다면 거짓말이죠. 우리 분명히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아마 그 앞쪽 파트에서 함수 방정식과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다 필요 없고 저 녀석은 항상 두 가지 순서로 접근하는 게 좋아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가 시는 뭐였죠? F 0. 그렇지. xy 0대 1이지. 자, xy 0을 대입하면 좌변은 f빵 얘 f빵 빼기 f빵 더하기 빵 빼기 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f빵은 뭐 나오죠? 빵 나오죠. 근데 이거 외우면 안 돼요. f빵이 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넣어봐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좋아요. 뭐 하라 했지? 그렇지. 도함수를 정의하자고 했죠. f 프라임 x. 또 이게 오랜만에 보네. 기억. f 프라임 x 정의식이 어떻게 되지?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 있다가 그런가? 자, 승현아. f 프라임 x 정의식 어떻게 되지? 뭐야? 승현이. 이거. 자, 얘가 승현이고 승현이. 승연이야? 구분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승현이 어떻게 돼? 옳지! 와우, 이거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구나. 옳지.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x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y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 더하기 h인데 저기가 이제 x 빼기 y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동안 연습할 때는 저기에다 h만 대입하는 것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거기다 h 넣고 막 본인이 막 그냥 막 지가 맘대로 플러스로 바꾸면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아니 니네가 왜 그렇게 바꾸냐고. 저기 마이너스인데. 그죠? 그런 애들이 좀 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 기억을 바꿔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여기가 x 더하기 h잖아. 괜찮아, 그죠? 근데 저기는 x 빼기 y잖아.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20. 그 정도 생각으로 넘어가 주는 거지. 내가 y 자리에 마이너스 h를 대입하면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h를 대입하면 더하기 h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h를 대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h가 대입되고 마이너스 h가 대입되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 있던 fx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된다. 요 정도 느낌. 자, 그럼 얘는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fx 더하기 h 빼기 fx는 얘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xh에 x 더하기 h가 있고요. 마이너스 밖으로 살짝만 빼고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 마이너스 h 이렇게 있는 거지. 준석이 맞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좀 우리가 보면 여기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니까 h 약분시켜요. 그 다음에 h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이거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네. 그죠? 그 다음 얘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꼴이 안 맞아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를 1로 살짝만 좀 갖고 올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빼기 0, 빼기 f0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약간 이게 마이너스 h를 x로 보면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같은 느낌이잖아. 그럼 얘가 f 프라임 뭐가 돼요? 0. 이건 앞쪽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더하기 f 프라임이 0인데 그 값이 문제의 8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건 f 프라임 0이 되는 거죠, 얘들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f'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x제곱을 8만큼 올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도 루트 8일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8이겠지. 그러면서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문제에서 얘가 x는 a에서 극대, x는 b에서 극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란 소린 거지. 문제에서 제곱해서 더하래요. 8, 8, 16 이렇게 갖추면 된다. 이해 안 되죠? 괜찮아요? 선생님 그 저기 리미트 쓰신 게 저 fx를 쪼개서 쓰신 거죠? 그치. 요 녀석이 얘인데 이걸 쌤이 좀 끊어서 쓰는 거지. 아 네. 옳지. 자, 그 다음에 112쪽에 22번. 자, 22번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을 보면 4차함수의 도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요. 저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봐. 찬찬찬찬 윤찬찬 윤찬? 네. 가보자. 이 그래프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3. 좋아요. 명지는 반도 결정된 거지? 2학년 때 반. 부기제 뭐 쓰는지 공지 안 됐고. 자, 문제 좀 볼게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FE가 양수냐, 마이너스에서 극소냐, x축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냐 뭐 이런 거 묻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윤찬. 맞불이니까 대충 감증 같은 느낌인 건 이해되죠? 대충 그린 거야 대충.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F-1 여기죠? 이 값이 제일 작아.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F1이네요. 그럼 내가 지금처럼 그린 게 맞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만 진하게 그리면 대충 그래프가 얘가 제일 낮고 얘가 제일 높을 거고 그 다음 얘 이런 식으로 생기나 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3.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F-1이 여기에요. 이걸 는값. 그것보다는 위에 0이 있어. 그리고 그것보다 위에 F3이 있어. X축이 이 사이에 있어. 이런 말 아니야? 이 정도 여러분 해석해주면 되는 거지. 윤찬찬 이해 안 돼. 돼요? 이해 안 됐다. 다시 봐봐. 근데 쌤 그 x축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한 1분 동안 얘기했거든. 다시 봐봐. 지금 F의 마이너스 1보다 누가 더 크대 윤찬아? 0. 그거보다 누가 더 크대? F3. 그러면 3을 대입한 이 값은 너가 봤을 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지. 이 값은 양수겠지. 얼마인지 모르겠어. 양수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 값은 뭐겠어? 음수겠지. 그럼 우리가 무엇은 정확히 알아요? 이 사이에 무슨 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괜찮아요? 요 정도 판단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기억 F2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냐? 민재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들아 2가 어디에 있든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팩트네요. 기억 참. 니은 마이너스 1에서 극소니 눈 떴니? 이런 거잖아요. 니은 참. X축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니 눈 진짜 좀 떠라. 이런 거잖아. 2점에서 밖에 안 만나죠? 그치. 답은 크냐? (114번)
살짝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좀 볼까요? 자,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좀 있다 칩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볼 표현이긴 해요. 예를 들어 fx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좀 칠게요. 요게 fx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만약 얘가 fa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x는 a였을 때 그 a라는 지점, 다시 fx란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쪽 어디가 선을 찍었는데 얘가 fa라는 값이라 치자. 그러면 x는 a라고 하는 지점의 후보는 세 곳 중에 하나인 거돼요? 이해 안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무슨 말이냐면 혹시 요런 지점에 해당되는 x좌표가 a일 수 있나? 말도 안 되죠? 그럼 여기가 fa가 됐겠지? 다시 요게 fx고요. 요게 fa라고 치면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무조건 3개 중에 하나야. 왠지 이해돼요? 그걸 대입해야 fa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 fx가 있고 fa가 있었으면 이 세 곳 중에 한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a라는 지점이 되겠지. 거기까지는 동의? 그 외에 다른 지점이 a였으면 그 라인이 fa가 됐겠지. 따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 여기가 a라고 칠게요. 그랬다 쳐요? 그랬다 쳐요? 근데 이제는 시험에 어떤 게 좀 등장하냐면 요런 표현이 좀 가끔 등장해요. fx 빼기 fa라는 표현이 좀 등장해. 그럼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예를 들어 여기가 fa면 이 말은 fa만큼 밑으로 뭐 하라는 소리야? 내려요 이런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얘를 진짜로 또 내려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번거로워해요. 우리는 다시 이미 fx 그래프를 그려놨어. 그리고 요 라인이 fa래. 근데 만약에 fa만큼 내리래. 그러면 예를 들어 요 fa라는 값이 7이었다라고 치면 7만큼 내린 그래프를 또 그리는 건 싫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fx 빼기 fa 그럼 여기 fa라고 하는 녀석의 값어치가 몇으로 바뀌는 거야? 다시 요게 fx였고 요게 fa야. 근데 내가 fa만큼 빼래. 그럼 fa만큼 내려. 그럼 요 fa가 뭐로 바뀌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설명이 어려워.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 너네 잘못도 없잖아. 있긴 한데 봐봐. 내 말은 이게 y는 fx라 쳐요. 근데 요 라인이 3이었다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 근데 내가 fx 빼기 3 그래프를 그리래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로 3만큼 내린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근데 그게 예를 들어 귀찮아. 그러면 요것만 뭐로 바꾸면 돼요? 0으로 바꾸면 되겠지. 3만큼 내려. 어렵냐? 어려워요? 3인데 3만큼 내려. 3만큼 내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지. 이걸 3만큼 진짜 내리는 건 약간 좀 모양 빠지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3이었는데 3만큼 내리라는 게 보이면 좀 센스 있는 우리 준성이 같은 친구들은 이런 짓을 할 거라고요. 왠지 이해돼? 저 3이었던 지점이 무슨 축으로 바뀔 거니까? X축으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 FA가 무슨 축으로 바뀌는 함수? X축으로 바뀌는 함수지. fx 위 어딘가에 fa였던 지점이 있을 텐데 fa만큼 내려 라는 소리니까 그 fa라는 지점이 무슨 축으로 바뀌면 돼? x축으로 바뀌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요런 함수가 있었고 여기가 fa인데 fa만큼 빼래요. 그럼 이거를 쓱 지우고 이거가 무슨 축이 되는 거야? x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근데 여기에 쌤 조금만 더 욕심 부리면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 취한 거야? 절대값. 이렇게 바로 그려줄 수 있겠어요? 이걸 간지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거라서 아 FA라는 지점이 X축으로 바뀌는구나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라. 괜찮으시죠? 오케이. 26번. 자, 26번을 보면 자, 4참수 fx가 있대요. 최고창 양수라 치자 그냥. 최고창 양수라 치자. 쌤이 여러분들한테 4참수 그래프 기억 몇 개 알려줬죠? 양수라 쳤을 때? 네, 4개. 대표적인 거 4개. 여기 있고 W 모양이 있고 이런 형태가 좀 있고요. 이런 형태가 있죠. 대충 저렇게 4개. 얘가 좌우 바뀔 수 있고 좌우 바뀔 수 있고 있고 이거 하나 있고 그래서 8개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자 문제를 보니까 나 조건 보자. 나 조건 fx 빼기 f1 그 말은 f1이라는 라인이 무슨 축으로 바뀌는? x축으로 바뀌는 함수. 그리고 접어 올릴 거래요. 괜찮죠? 그런데 그랬더니 오직 x는 어디에서만? A에서만 뭐 하지 말래요?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좌우 미분계수가 다른 거고 약간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는 뾰족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봐봐요. 윤찬아 여기서 따라오고 있니? 오케이.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여기가 1이라고 쳐봐요. 그럼 요 라인이 뭐로 바뀌어요? F1이야 일단은. 요 라인 F1이야. 근데 지금 지훈이가 잘 얘기한 것처럼 fx 빼기 f1이라면 요 라인이 x축으로 바뀌는 건 우리 동의하죠. 그리고 거기에 절대값 취하면 얘들아 밑에 있는 부분이 접혀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 지금. 미분 불가능하고 몇 개 나와요? 이게 탈락이네. 여기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그래프가 있어. 일반적으로 접어 올려. 그럼 일반적으로 뾰족한 부분이 몇 개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세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야!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우차 하고 이렇게 접어 올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아 뾰족한 부분 한 곳 보이네 이래요? 일반적으로 몇 곳이야? 일반적으로 2곳이잖아. 2곳. 근데 문제에서 나 조건 야! F1인 지점을 X축으로 바꿔서 접어 올렸더니 단 한 곳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 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걔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일 거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 모양은 절대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여기서는요 가능한 상황이 나올까요 지금? 안 나오죠. 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딜 적어도 얘 안 나와요. 하지만 얘는 택도 없죠? 그죠?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얘가 안 된다. 냄새 나죠? 네, 냄새 나요. 아, 뭔가 요놈의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느낌 오잖아. 느낌 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기형을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저기에서도 아무데나 F1이면 안 돼요. 딱 느낌 오잖아요. 너구나 이 자식. 그래서 여기가 약간 뭐스러워? 그렇지. X축으로 바뀌어야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F1스럽다라는 걸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찾는 능력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 10년 된 문제라서 10년 전부터. 선생님 근데 꼭 여기만 돼요? 아니죠. 얘네가 좌우가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 이렇게 못생겼나 그만하시. 아 정말 미치겠다. 괜찮아요? 여기가 F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천천히. 함수 fx는 x는 어디서 극값을 갖는데요? 2. 그럼 만약에 위의 모양이었으면 여기가 몇인 거야? 인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좀 가보면 요 라인 혹은 요 라인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야 f1이 되니까. 근데 2보다 오른쪽이 1일 순 없죠. 그러니까 아 여기가 누구였구나. 1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지훈이 이해돼? 선생님 만약에 밑에였으면요. 여기가 2일 거고요. 여기가 1이 되겠지. 근데 나 조건을 보시면 야! 응? 오직 x는 a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접어 올리면 어디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1에서.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2보다 크라고 나와 있죠. 아, 밑에 모양 탈락. 재밌는데? 자, 그러면 얘 접어 올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만 미분이 뭐 할게요? 불가능하겠지. 그 지점이 A인가 보죠. 이런 문제만 열댓 문제 나오는 게 2학기 기말. 모든 문제를 읽을 때면 이렇게 찾아야 돼요. 적어도 한 10문제는. 여러분들 뭐 연습하셔야죠. 근데 혹시 제가 이거 비율도 얘기해줬나요? 몇 대 해면? 와! A 얼마죠? A 얼마죠? What the fuck 이거야. 잘못한 거지. 얼마겠어요? 3분의 그렇지. 우리 좀 형이 3분의 7이죠. 그래, 요 거리가 3분의 1, 요 거리가 1, 3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만약에 물어봤다면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물어봤다면.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물어봤다면 할 수 있다고. 물어봤다면.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이런 그래프가 지금 현재 그려졌는데 그래프 공부들을 많이 하셨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지금 위에 게 4참수잖아, 민재야, 그죠? 예. 그럼 도함수는 몇 참수일 거고? 3참수일 거고 아마 도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현상인 거지. 끄덕끄덕? 지훈이 이해돼요? 그지? 아하! 여기 얼마인 거야? 1. 이해되셨죠? 네. 아니야. 준이 너무 잘하고 있어. 여기 얼마야 얘들아? 2지. 내가 괴리고 있다. 잠깐만. 괜찮아. 아이고 오늘 강아지 또 다치네. 아이고.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래서 F'X의 최고창의 부호를 모르겠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부호는 몰라. 왜냐면 문제에서 안 나와 있어서. 근데 네가 양수로 가져가고 갔잖아. 뭐 제 맘이에요. 아시겠지? 자, 그리고 최고창 개수도 몰라. 그래서 최고창 개수 K라고 하면 1에서 접하잖아. 그러니까 X 빼기 1을 몇 개 먹어요? 2개 먹겠죠? 그 다음 X 빼기 2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해돼요? K 어떻게 구해요, 쌤? 저도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 F' 3분의 F' 5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그닥 중요하지 않았겠구나. 어차피 약분될 거구나 이런 거죠. 자, 뒤쪽 마무리는 얘들아 뭐 오케이. 근데 그 전까지 그래프를 찾는 요 과정 그리고 쌤이 설명했던 조금 지워지긴 했지만 요 내용이 그래도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알겠죠? 식을 마지막에 작성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훈련을 좀 하셔야겠지만 일단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떠올려야 되는 결의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애쓰셔야 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진짜 집중적인 폭발적인 연습은 여름방학 때. 한 달밖에 없는 그 여름방학 때. 근데 혼자 하면 쉽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수학 집중반과 함께. See you summer. Bye young. 그렇죠? 열심히 또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뭐 홍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홍보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자 이제 최대 최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힘들어. 5만 쉬었다 합시다. 5만 좀 쉬자. 아 우리 여러분들 이제 센 미분 활용 끝까지 다 들어가시면 돼요. 네, 풀고 계신 그 센에 대해서. 자 일단 발전 4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최대 최소와 미분으로 좀 들어왔고요. 자 문제를 좀 보시면 함수 fx의 그래프가 있고요. 그 녀석 위의 점 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 끝났네. 시키는 대로 가면 되죠 뭐. x 함수 마이너스 x. 자 fx가 있는데 x의 3승 마이너스 6x 제곱이래. 근데 이 녀석 위의 점 t에서의 접선이잖아.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y는 f 프라임 몇? t겠죠? 물론 미분에서 t내면 돼요. 그 다음 곱하기 x 마이너스 t 더하기 ft. 쌤은 이게 t에서의 접선식 같은데 동의하시나? 괜찮죠? 근데 저 녀석의 무슨 편? y절편. 그럼 x자리 몇 넣으면 돼요? 0. 그럼 x자리 0 넣었을 때가 gt라는 함수로 우리가 새롭게 정의할 건데, 그럼 x자리에 0을 좀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프라임 t 더하기 ft 이렇게 되네. 괜찮죠? 네,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t 있고요. f 프라임 t라고 하는 건 여기 미분에서 몇 넣으면 돼요? t. 그렇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천천천천 맞아요? 자 그다음 더하기 ft. t의 3승 마이너스 6t 제곱. 그럼 주하는 희상적 소식 알아? 알아요? 그 시험쌤 얘기하셨어요? 아 수업 시간에? 울었겠네. 내 건데! 이러면서 아니요? 축하해줘요. 그렇지. 언제 하시는지도 알아? 다 아는구나. 어디서 하는지도 알아요? 다 아는구나. 바싹 깨고 있네. 가서 탑승 올려고? 반대야! 이러면서 반대하고 싶으면 딱 가가지고 아빠! 이러면 되잖아. 결혼식 소토화 되겠죠? 아빠! 마이너스 그럼 안 된다. 마이너스 3t 3승 플러스 t 3승 마이너스 2t 3승. 자 그다음 12t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그냥 시키는 대로 접선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죠. 괜찮아요? 그럼 얘 미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0부터 4 사이 범주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태진이 괜찮아? 더 해줘? 스탑해야 돼? 스탑해야 돼?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라스트 8.8번. 8월에 하시는 것도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 보통 8월에 해 안 해? 진짜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봤을 때 주하는 8월에 하는 거에 너가 만약 결혼식을 하는데 8월에 해. 어때? 괜찮아? 8월이면 어떤 날씨야? 한여름. 한여름. 신부. 한여름. 어서 들어오세요. 왜 이런 느낌? 그래서 보통 잘 안 하거든. 저도 여름에 할까 생각 중이에요. 돈 차이가 너무나. 가격이 한 2배 뛰어. 성수기랑 오성수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돈 많이 모으셔야 되더라고. 이게 그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이 한 1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그 1시간 대관하는데 기본 한 800만 원. 근데 이게 한 5월이 제일 핫해요. 5월이 가정의 달. 1,500만 원부터 스타트해요. 2배. 근데 거기도 이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간대.
토요일 11시. 딱 좋아. 결혼식 끝나고 딱 점심 먹고. 그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일요일 저녁 6시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8월 15일 아니 예를 들어 내가 한여름 일요일 저녁 6시. 자랑 한 40만 원 할 수도 있어. 알겠지? 아, 알아보면 되겠네. 다 돈이더만. 아. 방법 없나? 열심히 일해야죠. 자, 8번 봅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높이가 12인 원뿔이 있다. 요것만 풀고 선생님 저쪽 가서 A반 채점만 좀 하고 올게요. 이제. 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이래요. 자, 그리고 높이가 12. 높이가 12. 아, 여러분 오늘 기하시구나. 오늘 기하 진짜 어렵다는데. 파이팅들 하시고. 자,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이 원뿔에 내접하고 있는 원기둥 대충 이런 느낌인 거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스탑. 아무데나 잡고 수선해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원기둥을 만드는 거지. 괜찮아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 원기둥의 사이즈가 니네가 어디를 잡는지에 따라 바뀌는 거 이해되죠? 그랬을 때 그 부피의 무슨 값 구하래요? 최대값.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지시겠다면 결과적으로 뭐 식을 세워야 최대치수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첫 번째가 원기둥의 부피의 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겠죠? 자, 그럼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면의 넓이와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이때 이 밑변의 길이를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x라고 하지. 근데 이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거 무슨 냄새나? 피타고라스인데? 무슨 흠? 닮은. 닮은 냄새가 좀 나는 거지. 6대 12 x 대 그렇지. 개역지 부리고 있네. 이건 아니잖아요. 아유, 닮은 거 같잖아. 그죠? 떠올려야지. 자, 그럼 이 노란색 원기둥의 높이는 몇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창의적인 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때 부피는요. x에 관한 함수일 거고요. 파이 일단 붙이고요. 자, 밑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x 제곱. 거기에 높이는 12 마이너스 몇 x? 2x. 이렇게 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쌤이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최고차항이 음수고요. 0에서 접한 다음에 6에서 뚫고 가는 0에서 접하고 6에서 뚫고 가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12-2x라고 하는 높이는 반드시 0보다는 커야겠죠? 길이가 존재해야 되니까. 즉 x는 반드시 뭐보단 작았어야 돼요? 6보단 작았어야 되고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단 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범주에서만 보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 비율이 몇 대 몇이지? 그치, 2대1. 그래서 여기 얼마? 4였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여기다 4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일단 질문은 다 받았습니다. 일단 조금만 좀 정리하고 계쇼. 자, 우리 수요일에 적분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수요일까지 숙제 저 부담 주기 싫어요. 130초까지만.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더 설명할 게 없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미분 좀 이제 우리가 끝부분으로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뒤에 좀 넘기다 보면 속도와 미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건 제가 적분할 때 묶어서 같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는 이제 드디어 적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미분이 힘드셨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파트니 파이팅들 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 거기 딱 보시면 뭐와 미분이라고 나와 있냐면 방정식과 미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내용은 얘들아 어렵지 않고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내용이야. 방정식과 미분. 뭐야? 방정식이 뭐야?
방금 했어? 그렇지. 가끔 성립하는 등식이죠. 너무 잘했죠. 가끔 성립하는 등식. 자, 근데 내 얘기 좀 들어봐 얘들아. 여러분들이 y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뭐 어떤 그래프,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쳐요. 자, 그 다음에 y는 gx라고 하는 녀석의 식이 있어요. 방정식과 미분은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을 해보셨다면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들었을 세 가지 내용만 인지하고 있으면 충분해요. 두 개의 그래프가 있대요. 교점 구하래요. 교점 구하래요. 좀 구해봐. 그럼 준상아 두식을 뭐라 놓으면 돼? 네, 두식을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교점을 구하라고 얘기했을 때 두식을 우리는 같다라고 놓는다. 나는 이 원리를 모른다. 아니 왜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교점 구하려면 두식을 같다라고 놔야 돼? 난 모르는데. 손. 무슨 말이냐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x제곱의 그래프는 대충 이따구로 생길 거고요. x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겠지. 그랬을 때 교점 윤차나 몇 개 보여? 두 개 보여요. 그랬을 때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네가 해야 될 액션은 x제곱과 x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을 같다라고 넣는다예요. 이거 이해돼? 아니면 솔직히 조금 헷갈려. 괜찮아? 태진이 괜찮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두식을 같다라고 놨어요. 그럼 등식이 되잖아. 근데 이 식이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방정식이죠. 왜요? 가끔 같으니까요. 그죠? 얘네는 교점이 가끔 있잖아. 항상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식을 같다라고 넣는 순간 이 식은 방정식이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논리냐면 요 교점의 좌표를 a라고 하면 그게 2차 함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a제곱이지만 1차 함수 쪽으로 들어가면 a 더하기 2라서 나는 얘네가 같았으면 해. 같은 논리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넘겨.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방. 자, 대충 근 구하면 x는 2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방정식을 만족하는 미지수라고 얘기해서 근 또는 해인데 마침 실수여서 실근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니네가 방정식을 풀어.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방정식의 실근. 지훈아, 이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는 뭐라 불러? 교점의 x좌표. 그렇지. 이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구나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대수할 때 은퇴쌤이랑 한번 하셨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2랑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건 요 교점의 x의 좌표가 2구나. 2 넣었더니 4, 2 넣었더니 4. 그래서 교점이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실근이 몇 개 있죠 윤찬아? 두 개. 세 번째 내용. 실근의 개수. 자, 실근의 개수. 같은 말, 교점의 개수. 쌤, 왜 실근이 두 개예요? 교점이 두 개니까. 교점이 두 개니까 교점의 x의 좌표가 두 개일 거고 실근이 두 개였겠지. 요 논리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의 팁은요. 이래요. 잘 들어. 자, 우리는 교점을 구하려면 두식을 같다라고 놔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우리는 두식을 같다라고 놔.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개의 식을 보니까 예를 들어 집중해. 요 내용이 이제 미분과 연관된 건데 예를 들어 두식을 같다라고 놨는데 왼쪽이 곡선이고요. 오른쪽이 곡선이야. 자,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왼쪽도 곡선이고 오른쪽도 곡선이면 우리는 비교를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실 거냐면 이 과정에서 식을 조작할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좀 좌변 우변으로 넘기고 이런 짓을 좀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만들어 놔야 되냐면 좌변은 곡선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우변은 직선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물론 가끔 간혹하다가 곡선으로 놀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되게 특별한 경우만. 애지간하면 곡선 직선이고
이것도 잘 들어야 되나? 직선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상수 함수인 게 제일 좋아요. 즉 왼쪽은 곡선을 그려놓고 오른쪽은 x축과 평행한 선, 이렇게 찾으면서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대표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다 이런 류의 문제예요. 저랑 127쪽에 발전 문제 5번 보자. 자 거기 보면 자 곡선 3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나래요? 두 점에서 만나래요. 두식 뭐라 놓으면 돼요? 같다라고 두면 돼. 일단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2x의 3승,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이 녀석과 4x 더하기 k라고 하는 녀석을 같다라고 두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네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나래? 두 점. 이미 좌변 곡선이고 우변 직선이죠. 근데 내 이야기 들어봐봐. 좌변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있잖아요. 대충 우리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라는 걸 아니까. 근데 거기서 4x 더하기 k라고 하는 녀석을 찍 거가지고요.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딱 느낌 오시긴 하죠? 뭐 하는 순간이 필요할 거야 아마? 접하는 순간이 필요할 거야. 근데 식 조작을 했을 때 우변을 상수로 만들어줄 수 있나?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변에 있던 4x를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래도 상관없죠? 자 따라서 나는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이 녀석과 k 이렇게 두는 게 위에보다는 조금 더 풀기 수월할 거라는 거지. 쌤 그럼 위로 풀면 안 돼요? 상관은 없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왜 가?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녀석을 y는 이라고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미분할게요. 그럼 y 프라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미분이 쓰이게 되고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살짝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자 그래프 기억 몇 번? 1번. 도함수가 0 되는 게 두 개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대충 준성아 이런 느낌으로 생기겠네. 다시 교점 구하라고 얘기해서 두식을 갖다라고 놨고요.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라고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의 식조작을 통해 오른쪽을 상수로 만들어놨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예요. 2를 대입했을 때가 얼마지가 궁금해. 제가 넣을게요. 16 빼기 4, 3, 12 빼기 24 대충 마이너스 20이네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궁금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 대충 7이네요. 왜 7? 우변 지금 여기까지 괜찮지? 우변에 k를 찍을 거야. 우변에 k를 상수함수로 찍을 거야. 교점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k가 얼마면 돼요? 또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어도 어차피 k값은 7과 마이너스 20이 나왔을 거야. 어차피. 근데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단 그냥 왼쪽의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k만 냅둔 상태에서 찍찍 그면서 찾는 게 훨씬 더 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상수만 있는 상태로 미지수가 있을 거야 분명. 그 미지수가 상수면 상수만 남겨놓은 상태로 나머지 다 절로 넘겨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편하게 숙제 조금만 줄일게요. 미안해. 예, 잠깐만. 127쪽에 발전 6번까지 합시다. 죄송. 여기가 상수를 안 받고 사이즈 플러스 K 그대로 있고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접하게 하면은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K가 만약에 지금 요렇게 풀면 네. 이렇게 풀면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면 우리는 얘를 미분해서 4 되는 순간을 잡으셔야겠지. 이 기울기가 4라고 오픈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얘를 미분해서 예를 들어 6x의 이해되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도대체 언제 4가 되지? 해서 접점의 좌표를 잡아주고 그 접점의 좌표를 잡으면 그게 4x 더하기 k가 지나줘야 돼 해서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풀어도 7과 마이너스 20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조금 기본적인 것만 숙제로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식 조작 잘하셔서 왼쪽 그래프 잘 그리고 KT 찍으면서 교점의 계속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괜춘? 네, 고생들 했고요. 수요일에 적분 들어갑시다.